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학 박사의 깊이 있는 분석과 명쾌한 해설이 담긴 북한과 통일 문제 전문 채널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 토크입니다. 오늘은 61번째 방송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웃을 장본인은 누굴까라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을 위한 응원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국회의원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보도된 이른바 한길의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안 의원은 간첩단이 주요 방산업체가 밀집한 창원에 거점을 마련하는 등 첩보 공작 활동이 이전과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 의원 말대로 2012년에는 간첩들이 없었고 2023년에 다시 간첩단이 부활했을까요? 이는 안 의원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른 정치적 발언이 아니었을까 짐작됩니다. 북한에서 난파되거나 난파 간첩에 의해 포섭된 간첩은 분단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이 우리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압력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대공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우리 사회에 간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 노동당 규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당 규약에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인민의理想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수령제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남한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한반도 전체를 공산주의화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을 통치하는 노동당과 그 순회인 수령의 최고 혁명 과업이자 존재 근거입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세습 수령제 사회주의 체제가 존속하는 한 이 절대 교리는 불변할 것입니다. 여기서 남한 내의 간첩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논리가 남조선 혁명 이론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입니다. 이는 북한이 남한 사회의 변천과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용어상 변화는 있었지만 불변의 핵심 골간은 반미 제국주의를 전제로 한 민족해방과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민족해방이란 의미는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어 해방시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혁명이란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 인민대중, 즉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란 의미입니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노동당과 수령의 혁명가업 수행을 위해 공작원을 난파하고 남한 내의 주사파 등 친북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포섭해 간첩단과 지하당을 구축합니다. 따라서 북한 노동당의 경우 대남 공작 활동은 당연한 일임을 넘어 가장 중요한 사업이자 애국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체제가 존재하는 한 간첩 활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구국전의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왕제산 사건, 자주통일 충북동주회 사건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은 한길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되찾아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지적에 동의합니다. 북한의 공작원 선발과 교육 훈련 과정을 보면 방첩 수사 요원들의 전문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최고 신분인 핵심 계층과 당과 수령에 대한 투철한 충성심 등을 기준으로 미리 공작원 후보자를 지목해 수년간 비밀리에 관찰한 후 선발합니다. 선발되면
일정 기간 기초 군사 훈련과 생존 훈련을 마친 뒤 임무에 따라 비밀 초대소에서 책임 지도원에 의해 수년간 개별 밀봉 교육을 받습니다. 밀봉 교육을 통과한 자는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해 마카오, 홍콩 등지에서 수년간 자본주의 사회 적응 훈련을 받고 최종 노동당 공작 부서의 검열에 합격한 다음 남파됩니다. 공작원 양성 기간은 15에서 20년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십 년간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간첩들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첩수사요원의 전문성 확보 기간도 물리적으로 최소한 간첩들 교육 훈련 기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공전선의 험난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2024년 경찰로 넘긴다고 합니다.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을 무시하는 것도 국정원의 과실을 두둔하는 차원도 아닙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대공수사권 이전인가요?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웃을 장본인들은 대남 공작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경찰보안부서 등 남한의 대공수사기구 무력화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수십 년간 공들여온 김정은과 노동당 대남공작부서 담당자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암약 중인 간첩 또는 시민단체로 위장해 친북 활동을 하는 종북단체들일 것입니다. 중앙정보위원회,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을 거치며 국정원이 행한 공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국정원이 우리의 국체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대공기능의 중추적 역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남북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활동간 저지른 위법 부당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수십 년간 축적된 방첩 관련 자료와 전문성을 가진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은 순기능적 방향으로 더 강화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1월 15일 한국 NGO신문에 게재된 유판덕 박사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웃을 장본인은 누굴까라는 칼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원문은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북한과 통일 문제 전문 채널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